모든 이야기는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된다. 그녀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는다. 대신 그녀가 상상하는 당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다. 아마 당신에게 재능, 유머 혹은 매력적인 외모가 있을 것이다. 그 조각들로 그녀는 완벽한 당신을 만들어낸다. 그녀의 깊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당신을 꿈꾼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것을 느끼지 않는가? 희망의 섬광, 감정의 굶주림,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되길 바라는 갈망. 당신은 그녀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은 당신은 측정되고 평가되고 있다. 당신은 빈 캔버스와 같다. 그녀가 자신의 색깔로 걸작을 그리려는 캔버스. 그러나 그 걸작은 당신이 아니다. 결코 당신이었던 적이 없다. 나는 스위스의 심리학자, 인간 영혼의 무의식을 탐험한 자이다. 나는 진부한 충고를 주지 않는다. 나는 심리적 시면을 마주한 자의 날카로운 메스로 분석한다. 나는 무의식이라 불리는 광대한 영역을 지도화하려 평생을 바쳤다. 그곳은 일상의 의식 아래에서 조용히 작동한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탐험 속에서 나는 두려운 사실을 발견했다. 여성과 남성이 사랑에 빠질 때 그들은 실제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상화된 이미지를 사랑한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내면의 원형을 상대에게 투사한다. 여성이 당신을 볼 때 그녀는 당신을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녀가 보고 싶은 것, 필요로 하는 것을 본다. 가장 두려운 점은 그녀가 이 투사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당신의 독특함이나 영혼의 공명 때문에 당신을 선택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창조한 당신의 버전이다. 그것은 심리적 꼭두각시다. 그녀의 사적인 삶의 드라마에서 미리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이 그 대본에 맞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기대하지 않은 면모를 드러낼 때, 혹은 당신답게 살고 싶을 때, 그녀는 배우를 바꾼다. 이야기를 바꾸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그녀의 내면 세계에서 너무 중요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남성적 이상의 투사 메커니즘을 애니무스다. 애니머스는 여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내면의 남성이다.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남성들, 아버지, 오빠, 선생, 전 연인의 경험에서 형성된다. 책, 영화, 혹은 그녀가 동경하는 남성적 자질에서도 비롯된다. 애니머스가 미성숙하고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 그것은 폭군이 된다. 그것은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이다. 여성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감정적 선택을 하게 만든다. 그들은 위험하고 반항적인 남성에게 강렬히 끌릴 수 있다. 그들의 애니머스는 왜곡된 힘의 이미지나 충족되지 않은 모험의 갈망에 매혹된다. 반대로 그들은 친절하고 안정적인 남성을 냉담히 거절한다. 그들은 애니머스가 찾는 극적이고 열정적인 역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미성숙한 애니머스는 그녀로 하여금 비이성적으로 논쟁하게 한다. 그녀는 관계를 지배하려 하고 자신의 책임을 보지 않은 채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나는 이를 영적 소유라 불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율적 의식에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열렬히 사랑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은 무의식 속 남성적 환상에 조종당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 남성들이여, 당신들은 이 소용돌이에 자주 휘말린다. 왜냐하면 성장 과정에서가 이 투사의 미묘한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는 당신에게 정복하고 인상을 남기는 법을 가르쳤다. 복잡한 심리적 동기를 꿰뚫어 보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다. 당신은 욕망받는 것을 이해받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녀가 열정적인 눈으로 당신을 볼 때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애니머스가 그린 이미지를 갈망할 뿐이다. 당신은 선택받았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당신은 특정 역할에 적합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다. 당신의 본질이 진정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녀의 달콤한 말에 속는다. 그녀가 당신은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할 때,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당신이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준비된 역할의 최신 배우일 뿐이다. 동화나 로맨틱 영화에서 시작된 역할이다. 환상이 무너질 때, 당신이 역할에 맞지 않을 때, 당신의 가면이 갈라지고 떨어질 때, 당신은 버려진다. 극도의 혼란과 배신감, 굴욕감에 휩싸인다.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문한다. 하지만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의 연극에서 설득력 있는 배우를 그만둔 것이다. 나는 이 비극적인 심리적 극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제시한다. 그것은 인디비듀에이션, 즉 개별화다. 이는 단기 코스나 심리적 요령이 아니다. 평생에 걸친 여정이다. 진정한 자아를 찾고 그에 맞게 사는 노력이다. 타인의 기대와 투사, 그리고 당신 자신의 미의식된 무의식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진실이다. 대다수 남성은 이 여정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 특히 여성의 승인을 추구하도록 사회화되었다. 그들은 가치 있는 남성이 되기 위해 미인을 소유해야 한다고 배웠다. 여성이나 타인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같은 역할을 반복하며 대체될 것이다. 나는 이를 자아의 배신이라 불렀다. 자신의 심리적 성장을 무시하는 남성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투사에 종속된다. 그들은 젖은 진흙처럼 자신을 구부린다. 그들은 애니머스에 의해 지배되는 여성의 기대에 맞추려 한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강하고 단호한 모습을 연기할 수 있다. 그의 본질이 민감하고 내향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체로서의 남성이 아니다. 그들은 가면을 쓴다. 기뻐하지 않을 때 미소 짓고 동의하고 싶지 않을 때 고개를 끄덕인다. 완벽한 역할을 연기하려 애쓰다.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잊는다. 여성들은 이를 느낀다. 그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강렬하게 느낀다. 당신이 그녀를 더 사랑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던 것, 절대적 순종, 따분한 예측 가능성, 항상 준비된 태도. 그것이 그녀가 매력을 잃고 존중을 잃고 결국 사랑을 잃는 이유가 된다. 왜일까? 여성의 본능은 안락함이나 절대적 안전, 복종에 끌리지 않는다. 그것은 미스터리, 약간의 위험, 완전히 정의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남성에게 끌린다. 당신이 완전히 열린 책이 되는 순간, 경계도 자신만의 뼈대도 흥미로운 비밀도 없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보이지 않고 버려지기 쉬운 존재가 된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을 노예로 묶는 역설이다. 그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자신과 진실하지 않은 삶을 사는 두려움보다 더 큰 고독의 공포. 그들은 자신을 잃는 것을 감수한다. 그녀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나는 인디비듀에이션이 약한 자를 위한 길이 아님을 경고한다. 그것은 죽기 전에 죽음을 요구한다. 당신이 쓴 가면, 당신이 연기한 역할이 불타 없어져야 한다. 진정한 당신이 글재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디비듀에이션은 화려하거나 낭만적이지 않다. 그것은 가혹하다. 그것은 당신이 부끄러워하고 약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마주할 용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이 강한 척 감추려 했던 나약함이다. 타인의 확인을 찾게 하는 불안이다.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다. 인디비듀에이션은 여성 탓을 멈추라고 요구한다. 그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대신 당신 스스로를 모든 복잡함과 모순, 장점과 단점으로 바라보라고 말한다. 핵심은 이것이다. 당신은 여성에게 선택받음으로써 진정한 남성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스스로를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남성이 된다. 그녀의 애정이나 찬사를 통해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다. 홀로 서서 완전히 깨어 자신의 삶과 감정에 책임을 지며 가치를 찾는다. 인디비듀에이션은 고독한 여정이다.
두려울 정도로 고독하다. 당신이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한 번 본 것은 다시 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벌이는 미묘한 권력 게임을 보게 된다.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쓰는 가면을 꿰뚫는다. 그들이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을 듣는다. 당신이 그 진실을 나누려 하면 사람들은 비웃는다. 그들은 당신을 냉소적이고 거만하며 지나치게 진지하다고 부른다. 그들은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설득하려 한다. 심지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당신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단지 거울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을 싫어한다. 나는 그림자를 연구했다. 사람들이 부정하는 어두운 부분, 질투, 이기심,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 여성들은 종종 이 내면의 대결을 피하도록 문화적으로 양육된다. 그들은 약하고 감정적이며 본래 완벽하다고 배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내면의 대결을 회피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나 나는 표면적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성에게 가장 큰 위험은 외부가 아니라 그들의 무의식적 애니머스다. 그것은 거짓 확신, 거짓 권위, 거짓 도덕적 우월감으로 말한다. 여성이 자신의 애니머스를 인식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 포로가 된다. 그녀는 모든 남성에게 그것을 투사한다. 그녀는 자신이 싸우기를 거부한 내면의 전쟁을 그들에게 돌린다. 당신, 순수하고 다소 순진한 마음으로 당신은 그녀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당신의 사랑이 그녀를 바꿀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투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투사는 객관적 현실을 훔치고 무의식의 욕망으로 칠해진 환영으로 대체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이 환영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투사와 상대의 투사를 마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관계에서 같은 비극을 반복한다. 서로를 비난하며 실은 그림자와 춤추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녀가 당신을 영웅으로 보았던 그 순간, 그녀가 모든 희망과 기대를 당신에게 걸었던 그때, 언젠가 그녀는 당신을 적으로 볼 수 있다. 당신이 나빠져서가 아니다. 당신이 그녀가 강요한 환영적 역할을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녀는 당신이 잘못했다고 믿는다. 당신이 변했다고,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를 심리적 배신이라 불렀다. 양측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투사의 책임을 지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당신은 그녀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당신은 고의로 배신하지 않았다. 당신은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발명된 이상적 인물을 실망시켰을 뿐이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가 당신을 원망하는 이유는 당신의 진짜 결함 때문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결함은 있다. 그것은 당신이 그녀가 명확히 말하지 않은 그녀가 당신에게 고용한 신화적 역할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어떤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한다. 이는 낭만적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남성과 여성은 완전한 개체로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움직이는 투사의 집합체로 들어간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두려움, 충족되지 않은 욕구,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짊어진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을 거의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맡긴다. 당신은 이를 사랑의 벼락이라 부른다. 그녀는 이를 운명이라 부른다. 나는 이를 무의식적 이미지와 욕구에 의한 상호 소유라 부른다. 당신은 최면에 걸린 자처럼 그 덫에 반복해서 빠진다. 새로운 관계마다 당신은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다짐한다. 하지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두려운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관계에서 반복되는 이 패턴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여성을 비난하고 싶다. 그들을 조종자, 비상적이라 부르고 싶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더 깊은 질문을 던진다. 왜 처음부터 그런 여성에게 선택받도록 내버려 뒀는가? 당신 안에 무엇이 그들을 끌어당겼는가? 자신의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성을 마주하지 않은 남성.
그의 감정, 직관, 연약한 부분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는 남성. 그는 여성의 애니머스의 노예가 될 운명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남성. 그는 그녀의 애니머스의 무의식적 요구에 쉽게 휘둘린다. 당신은 완전한 피해자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 당신은 자원자다. 당신은 그녀의 사적인 신화적 연극에서 어릿광대를 연기하기로 선택했다. 왜일까? 자신의 공허함, 불완전함, 확고한 자아의 부재를 마주하는 것이 다른 이의 환영 속에서 조연을 연기하는 것보다 훨씬 두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부분의 남성이 귀를 막는다. 그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무시하려 한다.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편안함이 끝나고 개인적 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는 값싼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 알파 남성 되기의 3단계나 여성 정복의 5가지 방법 따위는 없다. 나는 당신에게 평생의 과제를 준다. 가차없는 자기 대면, 자기 질문, 당신의 정신의 무서운 고요 속에 홀로 앉아야 한다. 환상과 자기 기만이 갈라지고 부서질 때까지. 그 목소리,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목소리. 그것이 약해지고 죽을 때까지 그 목소리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그녀가 필요하다고, 그녀의 사랑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내 작업은 더 위험하고 더 해방적인 진실을 속삭인다. 남성은 그녀 없이도 누구의 승인 없이도 굳건히 설 수 있다. 박수갈채나 필요로 받는 느낌 없이도 가치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마침내 자유를 얻은 남성이다. 그 자유의 장소에 도달하면 당신은 냉담하거나 멀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진짜가 된다. 자신의 본질에 깊이 뿌리내린다. 자신의 피부 안에서 완전히 살아 숨쉰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때 성숙한 여성들이 당신에게 강렬히 끌린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도 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당신은 미소 짓는다. 냉소적이거나 무심한 미소가 아니다. 이해의 미소다. 그녀도 그녀만의 여정을 걷고 있음을 이해한다. 그녀도 자신의 애니머스와 마주해야 함을 안다. 그녀도 자신의 환영에서 깨어나야 함을 안다. 당신은 그녀를 위해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녀를 그녀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처럼 용감히 자신의 개별화의 길을 걷는 것이다.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진실을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이 되도록. 대부분은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설 것이다. 하지만 드문 소수는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연기한 역할로 사랑받는 것과 당신이 되기 위해 노력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것의 근본적 차이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연기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다.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상한 점을 눈치챌 것이다. 이 길을 걷지 않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불편해한다. 당신의 존재의 무게, 진실함, 견고함이 그들을 불안하게 한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익숙한 상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별화를 이룬 남성은 사회에서 늘 환영받지 않는다.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오해받는다. 냉담하고 거만하며 접근하기 어렵다는 낙인이 찍힌다. 하지만 진실은 더 위협적이다. 그는 평범한 속임수로 닿을 수 없다. 허황된 약속으로 매수되지 않는다. 감정적 말로 조종되지 않는다. 그는 게임을 꿰뚫었고 그 무의미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웃긴 점은 당신의 관심과 승인을 갈구하던 이들이 이제 당신이 그들의 관심과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당신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특히 애니머스의 완벽한 남성 환상에 사로잡힌 여성들이 당신을 감정 없고 공감 부족하며 지나치게 이성적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말하려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들이 세운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들이 쓴 대본을 읽지 않는다. 그 대본, 그 연기 없이는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른다. 당신은 캐릭터를 멈췄다. 자유롭고 자율적인 인간, 남성이 되었다. 나는 신들이 질병이 되었다고 농담했다. 고대 문화가 신의 소유라 불렀던 것. 광기나 강렬한 충동을. 오늘날 우리는 신경증이나 심리적 장애라 부른다. 외부의 인정에 목숨을 거는 자들. 좋아요, 댓글, 군중의 찬사를 위해 사는 자들. 그들은 가장 심각한 영적 병을 앓고 있다. 당신은 그녀를 위해 뭐든 하겠다거나 그녀가 내 전부다 라고 말하며 낭만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젓는다. 당신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짊어지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당신의 모든 희망, 의미, 삶의 목적을 그녀에게 투사하는 것이 더 쉽다. 그녀를 그것을 짊어지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그 무거운 책임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그녀에게서 생명력을 빌려 더 가볍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잔혹한 전환점은 그녀는 당신의 영혼을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부담이 너무 무거워지면 그녀는 그것을 떨어뜨린다. 그녀는 떠난다. 관계가 무너진다. 당신은 배신당하고 부서지고 공허함을 느낀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초기의 고통 후에는 당신은 그녀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 고통스러운 환상이 무너진 순간, 당신은 마침내 진실과 마주할 기회를 얻는다. 남성이 되는 일, 확고한 자아를 세우는 일은 결코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나 오직 당신의 책임이었다. 그 깨달음의 고통스러운 순간,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녀를 비난하며 계속할 수 있다. 분노하고 증오하며 여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포기하는 겁쟁이 무리에 합류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과 나약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아니면 내가 요구할 일을 할 수 있다. 내면으로 돌아가라. 고독하고 때로는 두렵지만 엄청나게 해방적인 개별화의 일을 시작하라. 당신을 완전하게 해줄 완벽한 여성을 외부에서 찾지 마라. 그녀는 당신이 버리고 인식하기를 거부한 당신의 일부의 반일 뿐이다. 그것은 당신의 아니마다 감정, 민감성, 직관, 연결의 능력을 포함하는 내면의 여성성. 당신이 약하거나 남성답지 않다고 두려워 억눌렀을 수 있다. 그 부분을 마주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관계는 공연일 뿐이다. 모든 연결은 암묵적 거래다. 모든 사랑의 말은 무의식적 거짓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마주할 때 당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되고 당신의 아니마를 통합할 때에 당신은 더 이상 절박하게 여성을 쫓지 않는 남성이 된다. 당신은 감정에 굶주린 자처럼 그들을 쫓지 않는다. 달콤한 말이나 계산된 행동으로 그들을 조종하려 하지 않는다. 당신은 단지 굳건히 선다. 진정한 자신의 깊이 뿌리 내린다. 그 견고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당신은 더 이상 캐릭터, 역할을 원하는 여성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대신 진실을 갈망하는 여성을 끌어들인다. 그것이 일어나면 당신은 즉시 안다. 그녀는 당신에게 연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녀는 당신의 대본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당신에 대한 환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녀는 당신 앞에 벌거벗은 현실로 선다. 그녀는 숭배를 찾는 여신이 아니다. 그녀는 인간이다. 그녀 자신의 여정을 걸어온 여성이다. 그녀 곁에서 가면 없이, 왜곡된 투사 없이, 심리적 게임 없이 걸을 준비가 된 여성이다. 그 만남에는 절박함이 없다. 병적인 집착이 없다.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연기가 없다. 오직 진실만 있다. 그 진실은 내가 가르친 가장 드물고 위험한 사랑이다. 그것은 상대로부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은 필요해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에서 태어난다.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자유, 필요하다면 떠나기를 선택하는 자유, 환상, 가면, 두려움 없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는 자유.
하지만 다시 경고했다. 대부분의 당신은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연기의 일시적 안락함을 받아들일 것이다. 환상의 유혹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잔혹하고 가슴 깊이 찌르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아무도 이해하지 않을 때도 홀로 서는 용기, 타인의 승인을 얻기 위해 쌓아온 모든 거짓 가면을 벗는 용기, 당신 마침내 자신을 찾을 것이다. 아름답고 두려운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그때 여성이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의 원천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이 남성임을 느끼기 위해 매일 비춰야 하는 거울이 아니다. 그들은 더 고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그들은 정복해야 할 전리품이 아니라 동반자다. 무조건적 보살핌을 찾는 어머니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비추는 거울이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동맹자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적 힘의 자리에서, 자기 완전함의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의심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자리에서, 나는 당신에게 단계별 지도를 주지 않았다. 나는 경고를 주었다. 자신을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남성은 타인의 투사, 특히 여성의 투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신에게 도전을 준다. 개별화의 길을 용감히 걸어가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역할 때문에 여성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의 눈에서 완전함을 찾는 것을 멈추어라.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마라. 스스로를 완전히 변명 없이, 멈춤 없이 선택하는 남성. 그는 어떤 환영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화려한 공연에 유혹되지 않는다. 타인의 삶의 대본에서 흐릿한 조연으로 낮아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삶의 저자가 된다. 이 메시지가 당신 내면 깊은 곳, 진실을 갈망하는 곳에 닿았다면 잠시 멈춰라. 지금 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라. 이 진실이 당신에게 의미 있다면 행동하라. 이 진실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남성과 나누라. 함께 세상을 한 명의 남성씩 깨우자.